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어떤 보트샵, 리코스토어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미국 위스키 하면 당연히 버번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 미국 위스키의 시작은 라이 위스키, 호밀로 만든 위스키입니다. 호밀 위스키 중에서도 프리미엄, 위슬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메리카 위스키로 영역을 넓혀도 보통은 이제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 아니면 위트 위스키 정도인데 요건 100% 호밀 위스키입니다. 와일드 터키에서도 라이가 나오고 사즈락 라이 이런 위스키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회사에서 라이 위스키 버전을 내는 거죠. 이 집은 좀 달라요. 아예 호밀로만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약간 정체가 좀 오묘한 게 일단 위치도 버몬트주 쇼햄이라는 지역에 있고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돼지가 로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낙농 농장을 2007년에 구매해서 증류소로 만듭니다. 아직도 그곳에 돼지와 양 이런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호밀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오크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참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버몬트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참나무보다는 좀 더 나이테가 얇고 단단한 그런 참나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보통 옥수수가 51% 이상 함유된 대부분의 미국 위스키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근데 실제로 처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건너가서 미국 동부에 정착을 할 때 거기는 생각보다 보리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스코틀랜드는 보리로 위스키를 만들었잖아요. 비슷한 걸 찾다 보니 호밀이 있네? 아 그럼 이걸로 만들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결코 그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원래는 라이 위스키 생산업자였어요. 재밌죠? 처음에 보리와 호밀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증류를 할 때도 이게 끓이다 보면 끈적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게 증류기에 걸리기도 하고 청소나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게 만들어내면 그 파워는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랑받았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쭉 서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참 미국의 역사랑 이게 맞물려 있어요. 옥수수가 있네. 옥수수로 만들면 알코올도 더 많이 나오고 단맛도 나고 호밀에서 옥수수로 대거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라이 위스키는 거의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러다가 1920년대 뭐가 있었죠? 금주령이 실행이 됐죠. 금주령이 끝나고 나서도 더 이상 호밀 위스키는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았어요. 버번 위스키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근근히 그냥 존재만 유지하고 있던 라이 위스키가 요즘 들어서 정말 각광받고 있어요. 사실 버번 붐이 요즘에 좀 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라이를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버펄로 트레이스 앤티크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개는 라이 위스키입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라이 위스키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이 휘슬피그를 구하실 수 있다는 좋은 소식 뒷부분에서 제가 구매 정보랑 구매처에도 직접 가볼 테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세요.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그 베이스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그래서 바텐더들이 굉장히 라이 위스키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맛의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톡 쏘는 맛이라든가 후추맛, 이런 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필이 되는 그런 위스키인데, 사실은 라이 위스키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할인 정보 있을 때 마트에서 크라운 로얄 싸게 판다고 여러분들 사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캐나다 라이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라이 위스키를 많이 만드는데 얘는 좀 맹맹해요. 원액의 함량이 좀 적고 대중적인 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신 판매량도 엄청나죠. 그 원액을 이 위슬피그가 2007년에 처음 생겼을 때 요걸 들여다가 물 타지 말고 팔아야겠다. 이거 정말 머리 잘 쓴 거예요. 러즈 벅타라는 사람이 인도계인가? 처음 이 농장을 사들여서 증류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증류기를 들여놓지 않았어요. 사다 팔기만 합니다. 이 재밌는 게 독립병입자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뭐 조니 워커라든가 뭐 이런 대형 회사들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게, 미국은 맥주도 그렇고 그 크래프트맨십이 좀 강해서 그런지 내가 직접 만들진 않지만 내가 선별하고 결정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내놓는 걸 참 잘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회사를 열었는데 3년 뒤인 2010년에 10년 숙성 위스키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10년 이상 된 원액
원액을 캐나다 알버타 디스틸러에서 사와가지고 병입해서 자기네들이 맞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나름 인기를 끌었어요.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00% 라이거든요. 보통 라이 위스키는 51%의 함량 이상만 되면 다 라이 위스키라고 명명을 합니다. 와일드 터키 같은 경우는 딱 52%에 맞춘다거나 뭐 60% 70% 이렇게 내놓는데 여기는 100%에 가까운 라이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액을 옥통을 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다가 자기네 입맛대로 딱 내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미스가 있었는데 그 원액을 다 대기가 힘드니까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MGP 미드웨스트 그레인 프로덕트라고 좀 재밌는 회사예요. 대형 곡물 관련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빵 만드는 밀가루라든가 우리 단백질 프로틴 가루도 만들고요, 위스키 원액도 만들고요, 그런 대형 회사에서 원액을 들여옵니다. 공장제로 돌린다고 해서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게 소문이 납니다. 이 캐나다 원액이랑 인디애나의 MGP 원액이랑 이게 약간 섞인 것 같은데 이거를 업자들의 눈에 처음 띄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배럴을 사러 직접 스토어픽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버몬트에 있는 농장에 찾아가면 이 캐스크는 뭐예요? 맛이 다른데? 아니면 캐스크의 표시가 다르다든가 소비자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해서 위스픽을 물어봅니다. 내가 이 바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년 번호 몇 번 캐스크는 무슨 원액인가요? 그러면 처음 이들이 알려줬어요. 처음 그래서 위스피그가 좀 비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들여왔다는 거를 숨기려고 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MGP의 원액을 받아다가 위스키로 만들어 파는 술이 한 100개는 넘어요. 그런데도 우린 MGP 걸 씁니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공산품을 병입하는 그런 느낌일 테니까 또 입맛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사들한테 들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MGP 원액만 사다가 먹으려고 또는 막 재판매를 하고 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막 법정 소송도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2014년에 돼서야 정식 증류소 허가를 받고 15년에 증류기를 설치를 합니다. 데이브 피커렐이라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분이 캐나다에서 들여온 원액들을 감별하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 증류기를 만드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 위스키는 만들 때 증류기에 끈적한 액이 생겨서 막힌다거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한 증류기를 직접 설치를 합니다. 본격적인 시대가 열린 거죠. 그게 6년밖에 안 됐네요. 너무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고 맛을 내고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오늘 삼뚜따 갑니다. 이 로고에 있는 돼지는 실제로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쿠네쿠네 피그라고 뉴질랜드산 아주 귀여운 애완용으로도 키우고 있는 그런 돼지가 있습니다. 뽕 소리가 안 나네. 자, 10년 숙성 가장 기본 모델이면서도 제일 먼저 나왔던 이 톡 쏘는 향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이 위스키는 너무 그 스파이스가 강하다갈까? 그런 매운맛이 좀 강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윌렛 라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자로 글씨가 써있는 보트를 보시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한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가격의 변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집중! 이거지. 와, 제가 기대한 딱 그 맛입니다. 라이 위스키는 고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 이상 숙성했다는 건 아주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거든요. 10년 숙성 한약 먹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거를 다양한 허브 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보양 느낌이 있네요. 프리미엄 라이는 여러분 진짜 경험으로라도 꼭 드셔보세요. 이거 물론 제가 제품 받은 겁니다만 라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겁니다. 미국 위스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겁니다. 이거 너무 맛있네. 10년이 이 정도 맛있는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었고 막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매력적인 위스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판매를 정식으로 하는 데가 없으면 사실 우린 구하기 힘들잖아요. 엄청 진한 후추향, 약간 과일로 치면 딸기향이 나고 풀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라이 위스키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풀냄새와 스파이스를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스파이스가 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다른 라이는 좀 매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설렁탕에 후추 친 딱 그 느낌입니다. 바디감도 제법이고 이 뒤에 소래눈 너무 아저씨 같다. 솔향이 엄청 납니다. 약간의 그 시나몬 향이 섞이면서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찰떡 아이스 겉에 왜 파우더 발려있을 때 아직 안 먹었을 때 그 냄새가 좀 나요. 뭐라 그래야 되지? 쑥쑥 냄새인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피니쉬가 강한 건 아닌데 제법 남아있습니다. 아주 입천장을 산뜻하게 해주는 그 풀냄새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도 중간에 은은한 그 카라멜 향기, 요건 이제 미국 위스키의 특징이죠. 그 카라멜, 바닐라 요쪽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라이는 그걸 상쇄하는 그 톡 쏘는 맛이라든가 매콤한 후추 느낌, 정향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적당히 자극적인 딱 그런 맛. 가장 기대되는 건 12년입니다. 물론 15년이 제일 좋겠지.
2012년부터 캐스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잡음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캐스크를 유럽 캐스크를 썼습니다. 미국인데 굳이? 30%의 프랑스 소테른 와인 캐스크, 마데이라 캐스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3%는 마데이라 캐스크가 담당하고 또 7%는 포트 와인 캐스크가 담당합니다. 그걸 잘 섞어서 여기다 배합을 한 거죠. 미국 위스키 중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코르크가 자연 코르크고 이 뚜껑이 넓어서 그런지 뽕 소리가 안 나네 잘. 근데 이 납작한 병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서 봤을 땐 웅장한데 옆은 날씬해가지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캐스크가 어떤 라이의 그 펀치력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나무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약간 살구향? 말린 살구, 자두 이쪽 향이 좀 있어요. 풀 냄새가 확실히 많이 나요. 10년보다도 더 풀 냄새 많이 나는데. 와우. 이 만족감. 피니쉬가 없어. 가지마. 피니쉬가 되게 좋거든요. 착 달라붙는 그 달달한 건 과일의 맛이 혀 끝에만 남아서 금방 사라져요. 요건 좀 아쉽다. 근데 중간 맛이 제가 만족스럽게 진짜 하게 만드는 풍부한 과일 향에 매콤한 스파이스가 쫙 깔고 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이 팔레트가 주는 달콤함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캐릭터가 완전 달라요. 그 후추 냄새, 풀 냄새, 스피아민트 이쪽인데 얘는 좀 더 둥글려진 시나몬, 라즈베리 이쪽. 이거는 진짜 그냥 일반 버번하고 라이하고는 또 다른 갈래다. 바디감도 훌륭하고 과일의 풍미를 쫙쫙쫙 주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체리 느낌도 있고. 미국에서 12년 숙성 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한약 맛이라면 요거는 대추 향이 많이 납니다. 대추차? 대추차가 맞겠다. 만족스러워요. 15년은 어떤지. 요건 뚜껑부터 달라요. 수제로 만든 합금 뚜껑입니다. 여기 그냥 다 나무 뚜껑인데 묵직합니다. 와,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 향이 굉장히 침착해요. 도수가 다 다릅니다. 10년이 제일 도수가 높아요. 이거 100 프루프 50도죠. 그리고 여기는 86 프루프 43도입니다. 그리고 15년 숙성 같은 경우는 46도. 조금씩 다르죠? 판치 있게 갔다가 젠틀하게 살짝 내리 눌렀다가 여기서는 도수를 조금 올렸어요. 46도. 제가 참 좋아하는 도수인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젠틀하고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옐로스톤 같은 그런 큰 숲 있잖아요. 나무 거대한 숲. 그 풀냄새가 연상이 됩니다. 굉장히 젠틀한 풀냄새가 나요. 프리미엄 라이의 대장이다. 진짜 너무 괜찮다. 맛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아주 둥글려져 있어요. 버먼트가 참나무의 성장 북방 한계선인데 자기네 캐스크를 자기네 농장에서 키워갖고 숙성시키는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생장이 더딘 대신 맛의 응축도가 좋다고 하는데 젠틀하면서도 밸런스가 잘 잡힌 맛이 납니다. 노란색 그 수제 푸딩 있잖아요. 왜 요러러러 탱글탱글한 거. 딱 그 맛이 납니다. 카스타드 향이 있는 거죠. 이 마실 때 코로 들어오는 향이 너무 좋다. 입술 끝에 혀 이렇게 넘어올 때 향이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합이 엄청 고급집니다. 진짜 벨벳, 융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스파이스, 펀치는 약간 줄어들고 피니쉬가 좀 살아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피니쉬가 길거나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근데 10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펀치가 빡빡빡 들어오고 피니쉬는 딱 끝. 12년 같은 경우는 아주 젠틀한 아로마와 풍부한 과일향,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묻어있는 아주 달콤함, 그 바닐라 향. 15년 같은 경우에는 제법 길게 가는 피니쉬가 있지만 아로마는 굉장히 둥글려져 있고 젠틀하면서도 중간에 팔레트는 적당히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 매콤함이 있거든요. 위스키의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좀 이런저런 위스키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저는 10년, 12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요 15년은 좀 가격도 세고 미국 현지에서도 가격이 제법 되는데 맛을 요렇게 해치고 풀어보면 정말 다양한 맛이 나는데 회사가 계속해서 자기네 본연의 길을 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너무 재밌는 게 6,000마일 숙성 온 더 로드 커다란 트레일러 트럭에다가 위스키 배럴을 싣고 길에서 숙성시킨 배럴을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기도 하고요. 미국을 횡단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벤앤제리스 콜라보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이기도 한데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미국스러움이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지난 연말에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미쓰비시 그룹 LVMH에서 지분을 상당 부분 인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드백, 글렌모란지 같은 약간의 고급화, 여기 위에 보스 호그 같은 그런 이제 고급 라인도 있거든요. 좀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영하고 재밌고 펀치 있게 재밌는 위스키들을 많이 내올 것 같고 그런 이벤트들을 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의 위스키와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어떻게 다르냐, 비유를 하자면 스코틀랜드는 벤츠와 폭스바겐 자동차 둘을 아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안정감이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미국은 나이키예요, 나이키. 사실 버번이 비싸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청 비싸지고 이런 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나이키의 정신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운동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진짜 비싼 뭐 조던이라든가 뭐 코르테즈의 어떤 버전, 콜라보 버전 막 이런 걸 가지고 리셀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나이키잖아요. 미국의 위스키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새롭고 재밌는 위스키는 앞으로 미국에서 더 많이 나올 거다. 그 중에 프리미엄이면서 맛과 재미를 다 잡는 그 위스키가 위스피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랑 같이 매장으로 가시죠. 네. 여기 이 부스를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뭐 이런 모자도 써보실 수 있고요. 카우보이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아메리카 위스키를 보여주려는 어떤 나름의 시도가 굉장히 귀엽게 오밀조밀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8월 7일 토요일 그리고 8월 20일 8월 20일 금토인데 미리 여기다가 도슨트 프로그램을 참가 신청서 써놓으시고 오시면 오후 3시, 4시, 5시 40분씩 도슨트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잔을 드린다는 거, 와서 꼭 득템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위스피그랑 옐로로즈 뭐 이렇게 있습니다. 향도 맡아보실 수 있고요. 무슨 서부 개척 시대 어떤 보트샵 리코스토어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15년 같은 경우는 31만 9천원 좀 세네요. 그래도 저는 12년이나 10년 정도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렇게 100% 원액을 가지고 만드는 라이 위스키는 흔치 않거든요. 라이 위스키 분명히 여러분들 곧 있으면 많은 관심을 받을 거니까 한 번쯤 미리 경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라이 위스키 한 잔 같이 하시죠. 살루트.